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81강은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기다림, 한비자의 이야기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주 대토라고 해서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한비자, 그리고 푸틴, 음, 이산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정조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술이 어떻게 다른지, 푸틴 대통령, 그리고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는 그 우화, 정조의 통치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비자의 법과 술이 무언가? 한비자는 노자의 무의하지만 결국 행하지 않는 바가 없는 도, 무의이 무불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원리를 군주의 절대 권력 이론과 신하 조정술에서 실용화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노자고 여기다 한비자 그 이야기인데요. 한비자에 의하면 먼저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하고, 술로서 신하들의 직무 책임제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권세로서 신상필벌, 마땅히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내릴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러한 권세로서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이 군림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법과 술입니다. 법은 문서로 편찬하여 관청에 비치해 두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지만, 술은 군주의 가슴 속에 꼭 묻어두고 신하의 말과 행동 등 많은 정보를 수직 검토하여 아무도 모르는 중에 많은 신하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만리장성과 그 진시황제인데, 법이 이제 공문화된 어떤 문서라면 술은 일종의 기술이랄까요?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치술. 그래서 이러한 술 개념 때문에 법과 사상은 곤모술수에 치우친 이론이라고 하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술로 신하를 다스려야만 법을 온 세상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인데요. 좀 흡사한 면이 있죠. 이 지도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공화국인데, 두 사람이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 1952년생으로서 벌써 러시아의 2대, 4대 대통령을 하고, 올해 또 이게 임기가 연장돼서 36년까지 대통령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만들었어요. 변칙적으로 총리직을 두 채 역임하면서 대통령, 말하자면 최고 통치자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악수하는 푸틴,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얼굴에 가려진 그, 말하자면 그 희생자들 모습인데, 저도 이제 러시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모스크바가 이렇게 유럽에 치우쳐 있죠. 저는 이제 시베리아, 베르제니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주 엄청난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푸틴의 정적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의문사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아파트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때 약 300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조금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푸틴이 그 당시 엘친으로부터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이때 푸틴이 이제 이걸 수습하면서 엄청나게 인지도가 올라갔고,
결국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 배후에서 이걸 지시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센코프란 사람은 2003년 4월에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가슴에 총탄 한 발을 맞고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안나 폴리코프스카야라고 하는 이 여성 언론인인데 체첸 공화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폭력을 행사한 걸 고발했는데 2006년 10월에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역시 총을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연방보안국 전직 요원이었던 리트비덴코가 런던에서 홍차 사망 사건, 일명 아마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이렇게 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됐습니다. 베레접스키라고 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1990년대 러시아의 실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13년 자신의 집 욕실에서 스카프로 샤워 커튼봉에 목을 메고 숨진 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때 시리를 그렸던 야구 지도자 보리스 nem초프란 인물이 있는데요. 2015년에 연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다리 위에서 차를 탄 괴한들의 총탄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 사진입니다. 2017년에는 러시아 야권의 유일한 희망 알레세이 나발리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근거도 없는 징역 5년과 집행유예 5년 때문에 피선거권을 2028년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푸틴의 요리사였다가 나중에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됐던 프리고진이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푸틴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모스크바로 진군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좋아진 듯 했는데 바로 2달 뒤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23년 8월 28일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정적이었던 나발리는 시베리아 감옥에 수감하던 중에 의문사였죠. 이게 이제 올 2월 16일에 그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발리의 그 가족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정치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독재자라고 알고 있는 푸틴이 첫 대통령 임기 동안에 러시아 경제가 발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얼마나 연극을 잘하냐면 2013년에 푸틴 부부가 발레 공연을 함께 관람한 후에 호화로운 방으로 이동해서 국영 러시아 TV 카메라 앞에서 이 발레에 대한 감상평을 한 후에 극적으로 이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은 교양 있는 이혼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어린이들을 합치해서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2006년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로부터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그랑 크루아 훈장을 받았고 각국의 통치자들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만나는 생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이고 유명한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 매거진은 2007년도 올해의 사람으로 푸틴을 표지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마키아벨리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제 영상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군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권의 완정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신뢰받지 못한 정권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믿음을 얻어내야 하는데 그 수단은 기만이나 술수도 무방하고 다만 기만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으면 된다.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군주는 유능한 거짓말장이어야 한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악행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원망은 받지 말아야 한다.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겸비해야 한다. 함정의 단서를 알기 위해서는 여우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우처럼 이리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돼야 한다. 이게 군주론의 표지 사진입니다. 오늘의 이제 이렇게 제목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다. 옛날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가 그의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그 그루터기 부딪혀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횡재한 그 농부는 이제부터 이때부터 이제 쟁기를 버리던 채 토끼가 또 와서 부딪혀 죽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나무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주대토다. 나무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서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자, 그러나 한비자는 우리가 옛날 통치 방식만 고집하여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은 이 농부처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푸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제22대 국왕이었던 정조의 통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손 시절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숨을 거두었죠.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정조가 세손으로서 즉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요. 사도세자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영조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즉위한 첫날 제1성으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강단 있는 정조지만 소통할 줄 알았다는 거죠. 2009년에 노론 벽파의 영수인 그 심한지에게 보낸 영조의 어찰 299통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서신 정치는 전형적인 마키아벨림을 닮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적대시하기보다는 조종자 역할, 그래서 실질적인 탕평을 실현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정조와 심한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정적이었습니다만은 이 정조는 심한지에 벽파했던 상대편이었던 어용겸, 서영보, 또 최재공과도 이렇게 어찰로 편지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초계 문신제라고 해서 친황 세력을 양성했는데요. 규장각, 창덕궁 주합내에 있는 규장각에서 당화관 가운데 37세 이하 젊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한 달에 2회 구술고사하고 1회 필탁고사를 치렀는데 정조가 직접 강론에 참여하고 시험을 내서 채점을 매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세가 되면 연구 성과를 국정에 적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계 문신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이 대표자는 정약용, 이가완, 서유교 같은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야말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정조는 한편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애를 썼는데요. 국왕의 직속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군대죠. 친위 군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을 축조해서 말하자면 한양에 있는
말하는 기존 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중심지로 수원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구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4년 동안의 제2기간 중에 총 66차례나 능행길에 올랐고 이 와중에 백성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백성 박필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올리는 거 보면은 소를 기준 없이 도살하는 것, 생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일, 토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노비는 39 이상 등을 금지할 것을 이렇게 상소했고 그걸 실천에 옮겼다는 것. 정조는 또한 시대 정신을 구한 리더였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었던 말하자면은 그 서자 출신들이죠. 중소상인들의 처우를 개선했고 아무리 사형수라도 개인적 사정을 배려해서 형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공부하고 수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드문 성군이라거나 학자군주라거나 선비군주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그 재현되고 있는 정조대왕의 능행, 행차 모습이고 여기는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말한 법과 술이 뭐냐? 법을 공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에게 절대 복종토록 하고 술로서 테크닉으로서 신하들의 직무 책임제를 확고해야 한다. 한비자에 의하면 술로 신하를 다스려야만 법을 온 세상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푸틴의 그 정적들이 의문사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토끼가 부딪혀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 통치 방식만 고집해서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은 이 농부처럼 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해 나간 리더로서 정조대왕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